이 침과 뜸에 대해서 고전에 유명한 의사가 두 분이 있죠. 한 분은 편작이요. 편작이다. 편작. 편작이요. 한 분은 화타다. 화타다. 이 화타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의 사람이고, 편작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화타의 기록이 이제 삼국지에서 조조를 치료한 것으로 유명하죠. 조조가 이제 전쟁터에서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그래서 화타가 이 조조의 머리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타가 조조의 머리를 수술하자고 하니, 조조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얘는 첩자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해부한단 말이냐. 칼로 머리를 가른단 말이냐. 이놈은 첩자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첩자다. 그래서 첩자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화타를 죽이게 됩니다.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운 인물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화타가 자기가 그 처방전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화타의 부인이 이 화타의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화타가 쓴 책을. 만약에 이 화타의 책이 있으면 이 화타의 아들이 또 그걸 보고 의사가 될 텐데, 그럼 의사가 되면 또 전쟁의 장수를 고치려고 하다가 역시 사형을 당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화타가 쓴 책을 다 불태워야 아들이 의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화타가 남긴 이 의료 서적은 한 권도 없어요. 그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편작은 화타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화타는 조조 때 삼국시대에 초나라에 살던 화타지만, 편작은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이야. 전국시대. 물론 이 화타가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전국시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 오늘은 이 편작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편작이 지은 책이 난경 있죠. 난경. 어렵다. 아주 어렵다. 실제로 난경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꼭 봐야 될 책이죠. 이제 난경에 대한 설명은 이제 차지하고 뒤에 또 이제 차차 말씀드리고, 이 편작은 이제 죽을 때 제자한테 죽었다는 얘기 있어. 편작의 제자가 편작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고는 편작의 제자가 편작을 칼로 찔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 편작이 자기 몸을 수술을 하라고 제자한테 제공했을 것 같다. 편작이 의성이라고 기록되는데, 수술 좀 했다고 죽을 수가 없겠지. 물론 이제 뒤에 이 편작이 이 제자한테 칼을 맞고 죽었고, 죽은 뒤 얼마 뒤에 편작이 아주 호젓한 산길을 제자와 더불어 걸어가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데는 편작이 아마 자기 몸을 수술을 하라고 제공했을 것 같다. 이 편작의 일화가 많죠. 그 이제 편작이 워낙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이제 의성이라서 의사래 가지고 이 편작이 떴다 그러면은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 그랬으니까 이 병이라는 놈들이 사람 몸에 들어있는 병이 지가 먼저 알아요. 아, 편작이 떴으면 병이 먼저 아는 거야. 병이 사람 몸에 들어있는 병이 편작이 왔다 그러면 병이 숨어버려요. 그래서 병이 두 놈이 있었다. 두 놈이. 병이 한 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요 놈은 두 놈이 존재해. 두 놈이. 마치 사람의 마음에 선과 악이 있듯이 항상 병이라는 놈은 아프고 안 아프고 두 놈이 있단 말이에요. 두 놈이. 그 두 놈이 편작에 오니까 요 놈이 숨어버렸어요. 한 놈은 앞으로 숨고 한 놈은 뒤로 숨었어. 요거를 고항이라고 그래. 고항. 고항이라 그런다. 고. 앞에 배 쪽에 숨은 놈은 황이요. 등에 뒤에 숨은 놈은 고라 그래. 그래서 오늘날 이 동양에서는 이 고항을 난치병에 쓰죠. 난치병에 쓴다. 등에 있는 고항은 난치병에 쓰고 앞에 배에 있는 황유는 황유도 그러니까 난치병에 두 가지를 쓰는데 고항과 황유 두 가지를 쓰죠. 이제 고항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고항은 이제 등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의 등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척추 그리고 이제 견갑골 두 개가 있잖아요. 견갑골이 있단 말이야. 견갑골에 보면 등 뒤에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어. 요 튀어나온 뼈 옆에 요 지점이 고항이다. 요 지점이 고항이야. 여기가 고항이야. 여기 고항이다. 폐유는 이제 그 견갑골 끝에 요 지점이 폐유잖아. 폐유. 요게 이제 2분의 1 지점이 방광일선이고 폐유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이제 삼흉추라고 그러지. 고항은 사흉추 극돌기. 그러니까 이제 견갑극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견갑극 뒤 보면 이 어깨뼈 이쪽이 또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요 선 옆이 요게 고항이란 말이에요. 요 견갑극 끝선과 척추의 요 2분의 1선에 이 방광 1선에 있는 것이 삼극 요것이 폐유고 요 4번 흉추 옆에 견갑극 라인 요 지점이 고항이다. 그래서 난치병에는 반드시 이 고항에 뜸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병을 치료할 때는 내가 이제 말씀드렸죠. 유자법을 쓴다. 유자법을 쓴다. 유자법을 쓴다.
근데 이제 이 유자법을 쓰더라도 특히 난치병에는 반드시 고황을 써주라. 고황에다 뜸을 하라. 이제 오늘은 내가 이 고황과 이 황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편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숨은 놈이 고황인데, 고는 등 뒤로 숨고 황은 앞으로 배 쪽으로 숨었어. 배 쪽으로. 그래서 이 배꼽, 사람의 배꼽이 이제 앞에 있잖아요. 배꼽이 앞에 있으면 등이고 앞으로 돌아서 배 앞에, 배꼽에서 손가락 반행지 옆이, 배꼽의 반행지 옆이 황유야. 황유. 요 배꼽이 있으면 배꼽 옆에 손가락을 하나 세워갖고 요 손가락 절반 정도 여기에 황유가 있어. 배꼽 바로 옆에. 요게 황유단 말이야. 황유. 그 배꼽 옆에 황유를 숨었다는 건데 아마 배꼽으로 숨었겠지. 그 배꼽 옆에 여기 황유야.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데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봐. 요 고항은, 요 고는 순놈이고, 요 황은 요건 암놈이야. 그래, 순놈은 등 뒤로 숨고, 암놈은 앞으로 숨었다. 배꼽 옆에 숨었다. 이거는 이제 남녀가 섹스할 때 정상위를 의미한단 말이야. 여자가 밑에 있고 여성이 밑에 있고 남성이 위에 있다. 등 뒤로 숨고, 고는 등 뒤로 숨고, 여인은 앞놈은 밑으로 숨었다. 앞으로 숨었다. 그렇다면 난치병이라더라도 양성인 것은 고항을 쓰고, 음성인 것은 황유를 쓰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난치병이라도 이제 종류가 두 가지 있단 말이야. 이놈이 시끌벅적하게 떠벌리면서 아픈 놈은 고항을 쓰면 될 것이요. 이놈이 아주 기어 들어가면서 죽을 것 같이 앓는 놈은 황유를 쓰라. 또한 남자 환자의 경우는 고항을 먼저 쓰라. 여성 환자의 경우는 황유를 먼저 쓰라. 이 고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그 춘향전에 나와. 춘향전에 이 춘향전에 보면은 암행에서 출두하는 장면. 이몽룡이가 이제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있는 이 춘향이를 살리려고 왔어. 처음에는 이제 거지로 이제 차려가지고 이 사또 잔치에 나오는 거야.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금으로 된 잔에 들은 술은 천인열이요, 천사람의 피요, 옥반 가교는 만성고라. 옥으로 만든 반찬은, 옥으로 만든 그릇에 놓여 있는 반찬은 만성고라. 만 사람을 잡은 기름을 짠
고라, 기름이구나. 바로 이 기름 고란 말이야. 이 고자는 기름 고자니까 잘 먹어서 아픈 거, 잘 먹어서 병이 든 사람에게는 고항을 쓰고, 황유는, 이거는 앞에 있을 때, 이거는 황은 이 망할망자란 말이야. 망할망자. 속썩여서 속으로 끓여가지고 속썩여서 병드는 사람에게는 황유를 쓰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숨겨진 뜻을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편작과 화타가 무슨 뜻이냐? 이 편작과 화타, 이 편자는 납작할 편자, 납작하다, 납작할 편자다. 작은 까치작자야, 까치작자. 납작하게 까치가 까치가 부리로 탁탁탁탁 치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돌을 편을 떴어. 돌이 아주 청으로 갈라지는 편을 뜬 돌을 가지고 까치가 치듯이 이렇게 찌른 거야. 그러니까 이건 편석을 얘기하는 거, 편석. 돌침을 쓴 사람이야, 돌침.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이 쇠침이 없었겠지. 그렇게 쇠를 가지고, 이 쇠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쇠를 저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돌을 썼다. 그래서 이 편작이라는 이름에는 이 돌침을 잘 썼던 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타는 빛날 화자잖아. 빛날 화. 타는 이게 비스듬할 화자다. 비스듬하다. 내가 생각하는데 아마 이 화타는 이 침을 쓰는데, 침에다 갖다가 불을 넣지 않았을까? 불. 그래서 화침을 쓰지 않았을까? 화침을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침을 찌르고 침에다 갖다가 불을 쓴 화침을 썼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봐도 이 화침은 이 뜸이다. 침이 뜸보다 먼저 있었을 것이다. 옛날에 이제 침으로 이제 가시를 이렇게 찌르고 했단 말이야. 이제 가시를 찌르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침이고, 처음에는 이제 가시를 쓰다가 이제 돌로 이렇게 평석으로 썼다. 그 다음에 이제 불똥이 튀어서 이제 불똥이 튀었는데 아픔이 좀 이제 났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뜸이라고 본다. 그래서 편작과 이 화타 이거 이름을 침과 뜸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고항과 황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병은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00%다 낫는다는 그렇게 보장이 안 돼 있어. 이건 마찬가지야. 뭐 현대 의술이든 이 동양 의술이든 병 치료에는 1000분의 1의 확률로 나을 것이다. 1000분의 1 확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만성병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고질병이라고 그러지, 고질병. 그래서 고질병을 치료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침으로 작탁을 한다든가 뜸을 온다든가 침에다 갖다가 불을 놔서 화침을 쓴다든가 또 난치병에 고항을 먼저 쓴다. 남자나 아니면 양병이다. 이럴 때 고항을 먼저 써보고 속병이다. 속을 끓이는 병이다. 연이다. 여인이다. 이럴 때 황유를 먼저 써보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병을 낫고자 병을 나을 수 있을까? 그러한 저 천분의 1의 확률에 근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추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오래된 병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고항과 황유 그리고 남성이냐 여인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한번 선택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봬요.